원피스 팬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1156화에서 엄청난 떡밥이 던져졌죠. 바로 록스디. 지배기 2개의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으려 했고, 그게 또 검은 수염, 어쩌면 루피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몽키 D, 루피와 마샬 D, 티치는 현재 신세계의 사왕이자 이름의 D를 가진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D의 의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지만 세상의 운명을 이끌 거대한 힘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둘 중 한 명 혹은 둘 모두가 원피스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주인공이 되겠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절대 풀 수 없는 악연이 있습니다. 티치가 바로 에이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니까요. 원래 루피를 노렸던 그에게 에이스는 그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루피와 검은 수염의 대결이 그토록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한 강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걷는 길과 이상이 빛과 어둠처럼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죠. 루피는 지배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해적왕을 꿈꾸는 빛을 상징합니다. 반면 검은 수염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입니다. 흰 수염을 배신하고 동료를 해치우고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죠. 그가 말하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 는 말은 사실 꿈이라기보단 끝없는 욕망과 야심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한쪽은 해적왕의 의지를 잇는 해방과 희망의 상징,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가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었죠. 이제 두 사람 모두 해적왕 레이스의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는 지금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위대한 봄을 원피스를 손에 넣을 자격이 있는가? 빛과 어둠, 루피와 검은 수염, 이 둘은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여는 열쇠를 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싸움은 미래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혹시 티치와 루피가 각자 록스가 그토록 원했던 두 능력을 가졌고 결국 힘을 합쳐 임을 쓰러뜨리는 전개가 펼쳐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신 1156화에서 록스는 2개의 악마의 열매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엘바프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엘바프 하면 자연스레 태양신 니카가 떠오르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 두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와 어둠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곱씹어보고 더 깊이 파고드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니카 열매는 록스가 원했던 그 능력이 아닐 겁니다. 만약 임을 쓰러뜨리는데 이 두 힘이 모두 필요하다면 필연적으로 루피와 검은 수염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럼 최종 보스는 누구? 라는 질문 자체가 애매해지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에이스에 이어 가프의 일까지 겪은 루피가 검은 수염과 손을 잡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루피는 원피스를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할 인물이 아닙니다. 해적왕은 단 한 명이면 돼 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천룡인을 무너뜨리고 임을 쓰러뜨리려면 원피스를 찾아 공백의 100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건 이 둘이 원피스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또 루피는 의외로 뒤끝이 강한 타입입니다.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이 악당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지 않으려 했던 걸 기억하시죠? 징배가 보증까지 서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루피가 그 모든 일을 겪고 티치와 협력할 리 없습니다. 설령 협력해서 임을 쓰러뜨린들 그 다음은요? 또 티치와 싸워야 하나요? 이건 좀 그림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록스는 바로 워로 라는 인물이 그 두 열매 중 하나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낼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어둠 열매는 아닐 겁니다. 그건 록스나 티치 같은 인물에게 더 어울리니까요. 그럼 남은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면 바로는 조이보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수세기 동안 정부를 피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해왔죠. 예언에 따르면 조이보이는 8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과거 인물인 바로니 루피처럼 니카의 힘을 각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록스 D. 지배기 가장 탐냈던 2개의 악마의 열매는 바로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 열매, 즉 순수한 파괴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열매들이라는 가설입니다. 과거 흰 수염이 사용했던 최강의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는 공간을 찢는 충격파로 지진과 해일을 일으켜 섬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죠. 센고쿠 원수마저 흰 수염이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천룡인을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록스에게 흔들흔들 열매는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데 가장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이 힘으로 레드라인을 무너뜨리고 성지 마리조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록스는 순수한 파괴력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을 갈망했고 그 답이 바로 어둠 열매였습니다. 이 최강의 자연계 열매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다른 능력자의 힘을 무효화시키는
그야말로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비록 물리 공격을 흘려보내진 못하지만 그 대가로 어떤 강자든 무력화시킬 수 있죠. 록스의 입장에서 이건 궁극의 전략병기였습니다. 강적을 상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신의 해적단 내 강자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 어둠 열매는 곧 지배와 통제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많은 가설에 따르면 록스는 고대 역사 연구나 암흑가의 비밀 정보를 통해 이 두 열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흔들 열매가 물리적 파괴를 상징한다면 어둠 열매는 존재 자체를 무로 돌리는 정신적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 두 힘이 서로를 완벽히 보완하여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낡은 세계를 부수며 저항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역사는 록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이루기 직전 갓벨리에서의 대전쟁이 그의 야망의 종지부를 찍었죠. 이 싸움은 한 시대의 끝이자 로저와 가프라는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킨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록스가 그토록 원했던 두 열매가 훗날 그의 의지를 계승한 듯한 남자 마샬 디 티치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열매를 품을 수 있는 이 형의 몸. 록스의 야망은 갓벨리에 묻혔지만 그 유산은 검은 수염을 통해 다시 타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강의 두 열매,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 열매를 찾던 록스는 그중 하나가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광기와 야망으로 가득 찬 록스가 고립된 전사의 나라 엘바프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첫째, 엘바프는 역사상 최강의 전사들이 사는 땅이며 힘이 숭배되는 곳입니다. 이들은 과거 공백의 100년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죠. 록스는 비밀 정보를 통해 엘바프가 고대 병기나 흔들흔들 열매처럼 파괴적인 힘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힘을 최강의 전사족이 지키고 있다는 설정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둘째, 흰수염 이전 시대의 흔들흔들 열매는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록스는 그 행적을 쫓다가 과거 엘바프의 위대한 거인이 그 열매를 소유했거나 지켰다는 단서를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이 힘을 가지면 재앙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엘바프의 거인이라면 세상을 지키는 균형추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록스는 단순히 열매의 힘만이 아니라 거인족 자체를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열매를 빌미로 엘바프에 접근해 세계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이 막강한 세력을 손에 넣는 것, 이는 단순한 열매 하나 이상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록스 디즈백은 검은 수염과 판박이입니다. 정확히는 티치가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계속해서 강한 열매를 사냥해 동료를 강화시키는 것처럼요. 록스는 흔들흔들 열매를 노렸고 그 힘을 100% 발휘할 인물로 엘바프의 왕 바로를 점찍었습니다. 록스와 호각으로 싸웠던 막강한 전사였죠. 그런데 흔들흔들 열매는 흰수염 거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록스가 이 말을 할 당시에 뉴게이트가 열매를 먹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자루의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의 뉴게이트는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도 흰수염과 같았다고 했죠. 즉, 44년 전에는 비능력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열매가 엘바프에 있다고 추측했고 거인이야말로 그 힘에 가장 적합한 사용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갓벨리로 향한 이유도 바로 이 열매에 대한 정보 때문이었을 거고요. 아마 흰수염은 38년 전 갓벨리 사건에서 흔들흔들 열매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록스는 왜 하필 바로가 세상을 멸망시킬 이 힘을 완벽히 다룰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첫째, 바로의 압도적인 피지컬 때문입니다. 인간인 흰수염도 그 정도였는데 거인족의 왕인 바로라면 그 거대한 신체로 마리조아를 단숨에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록스는 바로의 육체가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감당하고 극대화할 완벽한 그릇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는 열매 없이도 왕이지만 열매를 얻는 순간 무적의 전쟁신이 될 수 있었죠. 진정한 힘은 사용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걸 록스는 꿰뚫어 본 겁니다. 둘째, 록스의 전략적 목표는 엘바프의 복속과 바로의 영입이었습니다. 바로를 설득해 흔들흔들 열매를 쥐어준다면 그는 최강의 동맹이자 세상을 파괴할 살아있는 병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록스의 눈에 바로는 그 위험한 열매를 지배할 힘과 의지, 신체를 모두 갖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빼앗는 대신 바로에게 선물하여 엘바프를 손에 넣고 레드라인을 파괴할 최강의 카드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록스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그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록스는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흔들흔들 열매는 낡은 세계를 부수는 파괴의 도구입니다. 록스에게 필요한 건 창의적인 능력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 압도적인 힘이었죠. 그리고 어둠 열매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제의 힘입니다. 다른 능력자의 힘을 무효화하는 능력은 뉴게이트, 카이도, 빅맘, 시키 같은 강자들 위에 군림하려던 록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열매 모델 니카는? 첫째, 록스와는 상극입니다.
록스의 길은 파괴와 지배, 니카의 의지는 해방과 자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죠. 둘째, 세계 정부가 그 정체를 고무고무 열매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숨겼습니다. 록스가 그 진실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록스의 관점에서 당시 고무고무 열매는 그야말로 고무인간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능력, 딱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잡스러운 능력은 그의 안중에 없었겠죠.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어둠 열매. 하나는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는 세상을 삼키는 완벽한 조합. 록스의 시대의 고무고무 열매는 기묘한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록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두 악마의 열매에 대한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